여러분, 뇌 속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 불은 연기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아요. 조용히 천천히 뇌 신경세포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무서운 건요, 이 불씨를 우리가 직접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먹는 음식으로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부검했더니 염증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2019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정상인보다 염증 수치가 무려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12분에 1명씩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근데 더 무서운 통계가 있어요. 치매 환자의 약 70%가 본인이 치매인 줄 모른다고 합니다. 왜? 초기에는 증상이 너무 미미하거든요. 나이 들면 원래 깜빡깜빡하지 하면서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에서 30년 전부터 뇌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60대시라면은 이미 3, 40대부터 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오늘 여러분, 뇌에 불을 지르는 음식 5가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인드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 러시 대학교에서 개발한 치매 예방 식단인데요. 지중해 식단하고 고혈압 예방 식단의 장점만 모아서 만든 겁니다. 연구 결과 이 식단을 잘 지킨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최대 53%까지 낮아졌어요. 절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이 식단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적당히 70% 정도만 지켜도 치매 위험이 35% 낮아졌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마인드 식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맥기통 곡물 잡곡밥에 녹색 채소 위주로 드시고 간식은 견과류나 베리류 과일로 바꾸시고 식용유는 올리브유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마인드 식단에는 이건 먹어라 말고도 이건 피해라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내 건강에 나쁜 음식 5가지를 정해놓고 섭취를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그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아, 치매 예방한다고 먹는 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스트레스도 받지 말아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뇌 훈련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음식까지요? 치매 예방하다가 스트레스로 먼저 쓰러지겠어요. 이런 생각 드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댓글로 그거 남기실까봐 미리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아직 치매의 명확한 원인이 100%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전 세계 뇌과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론이 있어요. 바로 뇌염증 가설입니다. 뇌의 신경세포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은 이게 치매 발생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죠? 빨갛게 붓고 열이 나고 아프잖아요. 이게 염증 반응이에요. 몸이 스스로를 치료하려고 면역 세포들이 모여드는 거죠. 이건 좋은 염증이에요. 급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만성 염증이에요. 이건 안 아파요. 증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염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만성 염증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병이 달라집니다. 폐로 가면 폐렴, 관절로 가면 관절염, 혈관으로 가면 동맥경화, 심장병, 그리고 뇌로 가면요, 치매입니다. 2020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로 사망한 환자 110명의 뇌를 부검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려 89%의 환자 뇌에서 광범위한 염증 흔적이 발견됐어요. 거의 90%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높은 수치죠. 자, 그럼 이 만성염증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환경 오염, 흡연, 과음. 하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매일 반복되는 원인이 뭘까요? 네,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 독성 물질들이 장에서 흡수돼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녀요.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을 안 먹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은 불을 끄면서 동시에 기름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럼 마인드 식단에서 제시한 치매의 나쁜 음식 5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의 나쁜 음식 첫 번째, 바로 붉은 고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붉은 고기가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거예요. 닭고기나 생선은 붉은 고기가 아닙니다. 포유류 고기를 붉은 고기라고 해요. 고기 색깔이 붉잖아요. 그래서 붉은 고기입니다. 아니, 박사님, 구운 고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고기 좋아해요. 맛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자주 드시느냐입니다. 마인드 식단에서는 뇌 건강을 지키려면 붉은 고기를 일주일에 4번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붉은 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포화지방 때문입니다. 포화지방이 뭐가 문제냐? 이게 혈관에 쌓이면은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뇌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듭니다.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2023년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팀이 13만 명을 대상으로 무려 43년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이로 43년이요? 거의 평생을 추적한 거죠.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붉은 고기를 하루에 1회분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16% 높았습니다. 가공된 붉은 고기, 그러니까 소시지나 햄, 베이컨 같은 걸 자주 먹은 그룹은요, 치매 위험이 무려 22%나 높았어요. 5명 중 1명 이상이 더 치매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주일에 고기 몇 번 드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월요일 점심에 제육볶음, 화요일 저녁에 삼겹살, 수요일에 짜장면 속 돼지고기, 목요일에 김치찌개 속 돼지고기, 금요일에 불고기, 세어보면은 일주일에 5번에서 6번은 금방 넘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만났던 분 이야기 해드릴게요. 참, 오늘 말씀드리는 사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성함이나 나이는 조금씩 바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상철님,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현장 일이 힘드니까 점심마다 고기 안 먹으면 힘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거의 매일 삼겹살이나 불고기 드셨습니다. 은퇴하시고도 습관이 안 바뀌셨어요. 이제 소주에 삼겹살, 이게 낙이셨거든요. 73세의 가족들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고 어제 뭐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손자 이름도 헷갈려 하시고요. 검사해보니 경도인지 장애였습니다. 치매 전 단계요. 물론 고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상철님 사례처럼 매일 붉은 고기를 드시는 식습관이 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주일에 4번 이내로 줄이세요. 그리고 고기 드실 때 기름기 적은 부위로 드시고 굽는 것보다는 삶거나 수육으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면 발암물질이 생기거든요. 고기 대신 단백질은요?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 고등어나 삼치, 연어 같은 거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오히려 뇌 건강에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매일 드시던 거 이틀에 한 번으로만 줄여도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 버터하고 마가린입니다. 여러분, 버터 좋아하시죠? 갓 구운 식빵에 버터 발라서 먹으면 생각만 해도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버터가 스르륵 녹으면서 빵에 새우며드는 그 맛 정말 끝내주죠. 근데요, 마인드 식단에서는 버터와 마가린을 하루 한 큰술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큰술이요.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인지 아세요? 밥숟가락으로 딱 한 숟가락이에요.
약 15g입니다. 박사님, 나는 버터 잘 안 먹는데요. 마가린도 안 먹어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정말 그러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토스트 드시는 분 계시죠? 그 토스트 뭘로 굽나요? 길거리 토스트 가게에서 파는 거 뭘로 만들까요? 네, 마가린입니다. 팬에 마가린 듬뿍 두르고 굽잖아요. 그래야 바삭하고 고소하거든요. 빵집에서 파는 바삭바삭한 크루아상, 그거 뭘로 만들까요? 버터입니다. 크루아상 하나에 버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보통 30g에서 40g 들어갑니다. 한 큰술이 약 15g이니까 크루아상 하나 먹으면은 하루 권장량의 2배를 단번에 먹는 거예요. 쿠키는요? 파운드 케이크는요? 전부 버터 범벅입니다. 머핀, 스콘, 타르트, 빵집에서 파는 대부분의 빵에는 버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직접 버터를 발라 먹는 건 얼마 안 돼요. 문제는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버터와 마가린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자,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낼게요. 버터와 마가린, 둘 중에 뭐가 더 나쁠까요? 3초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요, 둘 다 나빠요. 근데 굳이 비교하자면은 마가린이 더 안 좋습니다. 왜냐? 마가린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거든요. 트랜스 지방은 뇌 건강에 적입니다. 뇌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뇌혈관의 염증을 일으켜요. 자연계에는 거의 없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이에요. 우리 몸이 처리를 잘 못합니다. 2022년 일본 규슈대학교 연구팀이 16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52% 높았습니다. 절반 이상 높은 거예요.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67세 이순희님 이야기 해드릴게요. 순희님은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마다 직접 쿠키를 구워주셨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니까 본인도 같이 드시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셨을 거예요. 커피 마실 때도 쿠키 하나, 빵 하나 꼭 곁들이셨고요. 그게 소소한 행복이셨던 거죠. 70세에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뇌 AMRI에서 미세혈관 손상이 발견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관성 치매 위험이 있으니 식단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셨대요. 순이님 많이 놀라셨죠? 쿠키 좀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되나요? 하셨대요. 그때부터 쿠키 대신 견과류로 바꾸시고 빵도 통밀빵으로 바꾸셨어요. 버터 대신 올리브유에 빵을 찍어 드셨고요. 2년 뒤 검사에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죠. 그럼 버터, 마가린 대신 뭘 쓰면 되느냐?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은 뇌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에요.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올리브유를 많이 쓰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빵에 버터 대신 올리브유 찍어 드셔보세요. 처음엔 어색한데 익숙해지면 더 고소해요. 빵 위에 올리브유 살짝 뿌리고 소금 약간 치면은 이탈리아 레스토랑 맛납니다. 치매를 부르는 세 번째 음식은 치즈입니다. 여러분, 치즈 좋아하시죠? 피자 위에 늘어나는 치즈, 샌드위치 속 치즈, 와인 안주로 먹는 치즈. 한국인의 치즈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0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인드 식단에서는 치즈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시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에이, 치즈가 뭐가 나빠요? 칼슘도 많고 단백질도 많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좋은 치즈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로 먹는 치즈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시는 슬라이스 치즈, 스트링 치즈, 피자 위에 올라가는 모짜렐라 치즈,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가공 치즈입니다. 진짜 치즈가 아니라 치즈에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유화제, 안정제, 향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포장지 뒤에 성분표 한번 보세요. 자연 치즈 함량 70%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나머지 30%는 뭘까요? 첨가물인 거죠. 이런 가공 치즈에는 문제가 되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이 카제인이 뭐가 문제냐? 이 단백질이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일부가 뇌에 축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축적된 단백질이 알츠하이머 발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연구에서 연관성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2021년 미국 러시 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성인 3,0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어요. 가공 치즈를 자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1.4배에 빨랐습니다.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이런 게 더 빨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일주일에 치즈 몇 번 드세요? 한번 세어보세요. 아침에 샌드위치 먹으면서 한 장, 점심에 햄버거 먹으면서 또 한 장, 저녁에 피자 시켜 먹으면서 또 먹고 간식으로 스트링 치즈 하나 세어보면은 일주일에 4번에서 5번은 금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드실 거면 가공 치즈 말고 자연 치즈로 드세요. 파르메산 치즈, 체다 치즈, 브리 치즈, 까망베르 치즈 같은 거요.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뇌 건강 생각하면은 그게 낫습니다. 자연 치즈는 발효 과정에서 좋은 균도 생기고 첨가물도 없어요. 같은 치즈라도 질이 다릅니다. 네 번째, 달콤한 빵과 쿠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단 거 좋아하시죠? 식후에 달콤한 디저트 하나, 커피 마실 때 쿠키 하나, 출출할 때 빵 하나. 이거 완전 일상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 식혜 좋아하시고 단팥빵 좋아하시고 약과 좋아하시잖아요. 단맛을 즐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마인드 식단에서는 달콤한 빵과 쿠키를 일주일에 5번 이내로 드시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A. 일주일에 5번이면 거의 매일인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5번 이내라는 건 최대 5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량을 말하는 거지 무제한으로 5번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아침에 빵 하나, 점심 후에 디저트 하나, 오후에 쿠키 하나, 저녁에 케이크 한 조각, 하루에 3번에서 4번 단 걸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20번도 넘는 거예요. 왜 달콤한 빵과 쿠키가 뇌에 나쁠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정제탄수화물 때문입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 쿠키는 정제탄수화물 덩어리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먹으면은 혈당이 확 올라가요.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인슐린을 확 분비해요. 혈당을 낮추려고요. 이게 자주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 인슐린이 분비돼도 몸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뇌가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뇌는 포도당이 연료거든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뇌가 씁니다. 연료 공급이 안 되니까 뇌세포가 굶는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어요. 당뇨병이 1형, 2형만 있는 게 아니라 뇌의 당뇨병도 있다는 거죠. 2번째, 설탕 때문입니다. 이 달콤한 빵, 쿠키에는 설탕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이제 초코 케이크 한 조각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보통 20g에서 30g 들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이 25g인데 케이크 한 조각이면 하루치를 다 먹는 거예요.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뇌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2022년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하루에 설탕을 25g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 이하로 섭취한 그룹보다 해마 크기가 작았어요. 해마가 뭐예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잖아요. 설탕 많이 먹으면 기억력 담당하는 뇌가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무서운 결과죠? 74세 정미숙님 이야기 해드릴게요. 미숙님은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밥은 조금만 드셨는데 대신 빵을 많이 드셨어요. 밥보다 빵이 덜 배부르니까 괜찮지 않아요? 하셨거든요. 밥은 살찌고 빵은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흰 빵이나 달콤한 빵은 밥보다 혈당을 더 빨리, 더 많이 올려요. 밥의 혈당 지수 GI가 72 정도인데 흰 식빵은 75, 바게트는 95예요. 바게트가 거의 설탕 수준이에요. 미숙님은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셨고 76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주 하시던 화투도 룰이 헷갈리시고 시장 보고 오시면 뭘 사왔는지 기억을 못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뭐 드셨어요? 혹시 달콤한 빵이나 쿠키 드신 분 계세요? 매일 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그럼 뭘로 대체하느냐? 간식이 드시고 싶으시면 견과류 드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 이런 거 한 줌이면 충분해요. 호두는 특히 뇌 모양을 닮았잖아요. 실제로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달콤한 게 당기시면은 과일 드세요. 딸기,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가 특히 좋습니다. 자연의 단맛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뇌 염증을 줄여줍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다섯 번째 음식, 튀김 요리하고 패스트푸드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프라이드 치킨 좋아하시는 분, 손 드신 분들, 저도 손 들었어요. 맛있잖아요?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맥주에 치킨이면은 그게 행복이잖아요. 근데요, 마인드 식단에서는 튀김과 패스트푸드를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요. 에이, 일주일에 한 번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번 세어보세요. 월요일 점심에 돈가스, 화요일 저녁에 치킨, 수요일에 탕수육, 목요일 야식으로 감자튀김, 금요일에 햄버거, 주말에 피자, 일주일에 5번에서 6번은 금방이에요. 왜 튀김과 패스트푸드가 뇌에 나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온에서 튀길 때 생기는 유해물질 때문이에요.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감자튀김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이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두 번째, 산화된 기름 때문이에요.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같은 기름으로 여러 번 튀기잖아요. 기름이 산화되면 과산화지질이라는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혈관을 타고 뇌로 가면은 뇌세포를 공격해요. 마치 뇌에 녹이 세우는 것처럼요. 세 번째,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때문이에요. 튀김과 패스트푸드는 열량도 높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높여요. 이게 뇌혈관을 막으면 혈관성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쥐한테 9개월 동안 패스트푸드만 먹였습니다. 햄버거, 감자튀김 이런 거요. 그리고 뇌를 검사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쥐의 뇌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와 똑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축적되고 타우 단백질이 엉키고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쥐한테도 이런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쥐의 9개월이면은 사람으로 치면 20년, 30년이에요. 20년, 30년 동안 패스트푸드 자주 드시면은 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마인드 식단에서 닭고기를 자주 드시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 말 듣고 프라이드 치킨 시키신 분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닭고기는 좋아요. 근데 프라이드 치킨은 안 돼요. 튀기는 순간 건강식이 뇌를 공격하는 음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180도 기름에 들어가는 순간 닭가슴살이 독이 되는 겁니다. 닭고기는 굽거나 삶거나 찜으로 드셔도 합니다. 이 닭가슴살 샐러드, 닭백숙, 닭볶음탕,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런 거요. 69세 김동수님 이야기 해드릴게요. 동수님은 은퇴하시고 혼자 사셨어요. 부인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요리하기 귀찮으니까 거의 매일 배달 음식 시켜 드셨어요. 치킨, 피자, 짜장면, 돈가스, 탕수육, 일주일에 5번은 튀김이나 패스트푸드 드셨을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요. 72세에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셨어요. 젓가락질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 가보니까 뇌경색이었습니다. 작은 뇌졸중이요. 뇌혈관이 막힌 거예요. 다행히 빨리 치료해서 크게 안 좋아지진 않으셨는데 그 후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손자 이름이 가끔 생각이 안 나신대요. 뇌혈관이 한번 막히면은 그 부위 뇌세포는 죽습니다. 안 돌아와요.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치매의 나쁜 음식 5가지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붉은 고기. 일주일에 4번 이내. 두 번째, 버터와 마가린. 하루 한 큰술 이내. 세 번째, 치즈. 일주일에 한 번. 네 번째, 달콤한 빵과 쿠키. 일주일에 5번 이내. 다섯 번째, 튀김과 패스트푸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튀긴 음식, 정제당, 가공식품, 포화지방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오래 드시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불균형해지고 만성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뇌로 가면은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자주 드시는 게 뭐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음식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런 얘기 드렸다고 해서 이제 고기도 못 먹고 빵도 못 먹고 치킨도 못 먹네.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드시되 횟수를 줄이시라는 거예요. 매일 드시던 거 이틀에 한 번으로, 이틀에 한 번 드시던 거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마인드 식단 완벽하게 안 지켜도 효과 있다고요. 70%만 지켜도 치매 위험이 35% 낮아졌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만 바꾸시면 돼요.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에 뇌를 지킵니다. 닭고기는 좋고 프라이드 치킨은 안 된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본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트 꾹 2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누르시는 그 하트 한 번 한 번이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모님 계신 분들, 형제 자매분들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카톡으로 보내드리세요. 우리 가족 뇌 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나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